여태까지 국어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입시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를 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고요. 저는 저희 학원에서 세종입시연구소라는 입시를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파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고세종입니다. 간단하게 박수 안 쳐도 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건 입시와 관련된 상황 중에서도 아무래도 현대고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현대고는 아무래도 자사고고, 그리고 또 자사고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탄탄하게 잘 갖추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대 입시를 봐도 굉장히 결과가 좋습니다. 서울대 입시가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의 가장 척도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도 언제나 현대고가 보여주는 모습은 20에서 25위 사이는 항상 들어갑니다. 전체 인원에서요. 그 정도로 잘 갖추고 있는 학교인데, 그런 학교를 또 최대한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시 이런 쪽 설명에는 여기가 처음은 아니시죠? 다른 설명에도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네, 조금 그래도 기왕 여기까지 오셨는데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딴 데서 잘 들어보시기 어려운 얘기를 오늘은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자사고가 사실상 지금 입시에서 독보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적 이상 올라왔을 때 자사고가 가지고 있는 이 학교 프로그램 그대로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종합전형에서 엄청나게 강점을 보입니다. 물론 자사고라고 해가지고,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자사고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일단 우선은 성적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 이상의 우리 학생이 성적을 가져가 줬을 때 좋은 결과, 가져가 줬을 때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어차피 우리 자사고를 비롯한 모든 특목고들이 다 그렇습니다. 일정 성적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전형이 굉장히 제약이 돼요. 예. 철저하게 논술 수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 논술 수능으로 간다는 거는 누구랑 같이 가는 거죠? 재수생들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논술은 완전히 수능하고 똑같이 가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과도 그렇고 문과도 그렇고, 이과 논술에서는 수학 1, 2등급, 그리고 문과 논술에서는 국어 1, 2등급이 총 합격자의 이과는 수학 1, 2등급이 65%, 문과도 55% 이상 차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위 15개 대학 안쪽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이 1, 2등급 학생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논술을. 그 학생들이 사실상 대부분 합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수능에서 어떻게 되죠? 수능에서? 수능 1, 2등급 재수생들 실제 전체 인원 보면은 기껏 해봐야 6만 명, 7만 명, 그 인원이 전체 1, 2등급의 40% 정도를 가져가거든요. 적은 수가. 그렇게. 즉, 재수생하고 붙는 거는 철저하게, 입시가 분리해줄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은 어느 정도 이상의 내신을 가져가 줘서, 철저하게 자기 경쟁력을 갖는 거, 그게 일단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도 그것을 일단 확보하시고 같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준비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비정상적으로 비교과에 많이 몰입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물론 저는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입시 컨설팅만 하고, 그리고 주로 종합전형을 팝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입학사정관 출신이기, 입학사정관을 했었기 때문에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종합전형 대부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평가 방식 자체가 생소하시기 때문도 일단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이 세 가지에서 굉장히 궁금해하시죠. 일단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고 보통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도 현대고 그냥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따라가시면 사실상 해야 하는 것들은 다 합니다. 종합전형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현대고 커리큘럼 잘 따라가시면 사실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하지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학교에서 주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종합전형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면, 일단 들어가자마자 일단 중간고사 대비해야 되겠죠. 정신 차리고 일단 학교에 적응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은 기말고사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고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말고사 준비까지. 그 사이에 잠깐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고 그러면 그 학기 거는 기록이 이루어지고, 예, 그리고 방학이 있습니다. 방학 때 그것만 알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 3주 잠깐. 예, 그리고 다시 학기가 시작되면은 바로 또, 예, 중간 대비를 또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잠깐 있는 그 시간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 일단 무엇을 해야 될,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예, 그 다음으로 고른 다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보통 얘기를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냐 하면은 도대체 책은 얼마나 읽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도대체 논문을 1년에 그럼 뭐 많이 쓰면 좋은 거냐, 동아리는 몇 개 해야 되지, 예,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시죠. 예. 자, 이런 얘기를 일단 오늘, 예, 같이 드릴 겁니다. 근데 솔직히 자세하게 드린다기보다는 오늘 같이 이 얘기를 하시게 되면은 아, 이런 고민들이 사실 불필요한 고민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그러면은 입학사정관, 그러니까 평가자들이 도대체 뭘 궁금해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거기 대응해서 준비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첫 번째, 일단 왜 했냐부터 고민합니다. 학생부에 보면 활동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활동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학생이 왜 했을까를 봐요. 일단 우리 과에 지원했잖아요. 어떤 특정 과에 지원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과에 지원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학생이 어떻게 보면 거기 맞췄다기보다는 이 학생이 하고 있는 활동들 내용을 봤을 때 도대체 이 우리 전공에 지원하는 게 말이 되는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 자체가 이런 활동들을 어떤 생각으로 선택을 했는지 일단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을 어떻게 했을까. 일단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도대체 얼마만큼 열심히 했을까를 고민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과죠. 성취도. 열심히 했지만 성취도가 안 나온 학생은 솔직히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결과 수준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관점, 즉 그러니 결국 이 학생의 자기 스토리, 이야기, 예, 결국 이 종합전형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입학사정관한테 설득하는 거예요.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아주 훌륭하니까 나를 뽑아야 돼라고 설득을 하는 거죠. 그걸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일단 활동을 펼쳐서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래서 학생부로 어떤 특정한 한 학생의 학생부 직접 보면서요, 예, 이 이야기를 만드는 거, 예,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은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학생은 일반고 학생이에요. 예, 일반고 학생인데 샘플이 이야기 흐름이 상대적으로 설명드리기 좋아서, 예, 그 학생 것을 보여드립니다. 자, 보통 이제 자기 스토리를 만들 때 대부분 이제 고민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이런 거죠. 진로예요, 진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저도 이 설명을 오셔가지고 이 고민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없대요. 직업이 없고, 하고 싶은 직업도 없고, 특별히 뭐 어떤 부분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지금 자소서 쓰시면서도 아마 아이가 지금 현대고 들어오기 위해서 자소서 쓰시면서도 아마 진로 부분에서 많이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한테 물어보면은 나도 지금 잘 모르겠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이 종합전형 시작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오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 진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관심 있는 것, 그게 뭔지가 사실 진짜 시작점입니다. 어차피 종합전형도 상향, 적정, 하향 맞춰서 지원합니다. 나중에 입시 3학년 때 치러보시면 상향, 적정, 하향 해서 지원해요. 종합전형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과도 똑같은 과만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내가 어떤 특정 직업을 썼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무조건 그 과만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향하다 보면은 과가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상향하다 보면 과가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직업보다는 오히려 이 평가자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일단 노력 정도예요. 애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네, 일단 그걸 먼저 보고요. 그리고 자소서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설득력 있게 내가 왜 이과에 지원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 아이가 3년 내내 외교관 썼어요. 그럼 뭐 어떤 과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정치외교학과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면 기껏해봐야 사회학과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 상관없어요. 역사학과 같은데 예를 들어 학교를 아주 극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과를 낮출 때 역사학과 같은 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뛰어난 정치외교 분야에서 진짜 뛰어난 학자들 있잖아요. 논문 보세요. 다 역사 논문이에요. 사실상 역사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보죠. 그러면은 웬만한 그 문과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위권과 묶음이 있고 하위권과 중위권과 묶음이 있고 하위권과 묶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들이 사실은 수직적으로 어느 정도씩은 몇몇 과들이 서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과로 해가지고 낮추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야기를 만들면. 그 얘기가 뭐냐. 내가 꿈이 뭐냐 상관없이 과를 바꾸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진로를 너무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 주제예요, 주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 주제를 학생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주제들은 어떤 과에 내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그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과에서 그 주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어드밴스돼서 연구해보고 싶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설득력 있게 자소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로가 아니라 관심 주제라는 겁니다. 학생이 가져야 되는 거.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제대로 있으면 내가 어떤 과를 갈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런 관심 주제가 있어야지 학교 활동을 골랐을 때 어떻게 할지를 그때부터 따져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더 영리했어요. 인문사회 분야 그냥 교수래요. 꿈이. 이거 어떻죠? 되게 브로드하죠? 예. 네. 이러면 어떤 과를 쓰기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진로 고민하실 때 일단 진로 자체도 고민 안 하실 수는 없으니까 진로 고민하실 때 뭘 써야 될까? 이렇게 넓게 쓰세요. 네, 넓게 쓰세요. 그런 다음에 진짜 고민하셔야 되는 거 주제를 고민하시라고요. 네, 어떤 연구를 해볼까? 어떤 고민을 해볼까? 어떤 공부를 해볼까? 그에 대한 주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일관성에 대한 이상한 감각이 있어요. 어머니들께서 이제 종합전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진로는 똑같이 3년 내내 똑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자녀분들도 그렇게 안 하시지 않았어요? 학생부 보면은 3년 내내 다 달랐죠? 근데 그렇다고 떨어졌나요? 아니죠. 어차피 지금 치러보신 그 전형이 종합전형 뺏긴 전형이에요. 평가하는 맛이 생각보다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상관 안 하잖아요. 대입도 똑같아요. 상관 안 합니다. 그게 바뀌었다는 거 상관하지 않아요. 물론 갑자기 예술가를 하겠다는 애가 막 딴 과에 지원해버리고 전부 미술로 깔려있으면 안 돼. 일반 과를 지원하는 게 상당히 무리가 되죠. 그러면 맞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예체능을 할까요? 자녀분들 예체능 하실 학생분들 있어요? 네, 그런 건 아니시죠? 네, 그러면 웬만한 이야기는 다 해석 가능하고 웬만한 과에 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업은 이렇게 브로드하게 쓰시고 뭘 할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근데 그런 이야기 넣기 가장 좋은 곳이 사실은 동아리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원래는 논문입니다. 현대가 당연히 논문 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 대회 같은 그런 종류의 대회들이 좋은 이유가 일단 주제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주제를 보여주기 참 좋아요. 그리고 현대가 어차피 자율주제거든요. 알아서 주제는 정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어필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물론 논문이 좋은데 뒤에 말씀드려야 되지만 사실 논문이 지금 약간 기록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잘 기록하기가 생각보다는 좀 어려워졌어요. 이번에 학생부 지침이 바뀌면서요. 기록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관심 주제, 그리고 관심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좀 더 표현하기는 동아리가 더 좋아요. 근데 현대는 어차피 동아리는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아주 많은 편이에요. 상설 동아리도 47개고,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 17개예요. 그리고 주제도 인문사회 과학 온 분야에 싹 다 망라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아주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수가 충분해요. 문제는 활용법이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근데 사실 상 얘기도 먼저 사실 말씀드려야 되는 면이 있는데 상도 많이 타고 온갖 활동들 다 잘할 수 있으면 진짜 좋죠. 근데 어차피 현대고 학생들 그래도 공부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진짜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신 받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상을 받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동아리나 이런 것도 고르는 것도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예, 내가 원하는 바로 그 동아리에 들어가는 거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요즘 소위 말하는 좋은 동아리로 분류되는 것들은 어떻죠? 면접도 봐요.
면접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경쟁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이 학생은 보시죠. 국제위반을 했어요. 되게 좋아 보이죠, 국제위반. 근데 일반적으로 더욱이 일반고면 국제위반 어떤 반일까요? 토론반이에요. 예. 외고나 아주 최상위권 학교에서 국제회의반이 있으면 영어 토론반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일반고거든요. 그럼 어떨까요? 한국어 토론반이에요. 예. 그냥 한국어로 토론하는 거예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근데 이 학생 어떤 주제를 들고 있냐면 개발도상국을 위한 보건과 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 국제회의반, 즉 이 동아리 내용을 채웠어요. 국제회의반 아니면 이런 얘기를 어떤 동아리에서 넣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문과 동아리는 다예요. 내가 그냥 그런 책 읽고 공부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일반 예를 들어서 토론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연구를 하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그런 동아리들이 있어요. 예, 연구하는 동아리가 있다고요. 사회과학 연구. 근데 그거 말고는 어떤 동아리 있죠? 토론반 같은 거 있죠? 예. 아니면 신문 읽기반 있죠? 독서반 있죠? 이런 줄 못 쓸까요? 다 쓸 수 있어요. 아주 인기 있는 동아리에서도 이런 특정 주제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고 그거 공부했다라고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비인기 동아리에서도 얼마든지 공부해서 그 공부한 내용을 써달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넣는 건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이런 주제 어떤가요? 예. 웬만하면 높은 과부터 아래 과까지 싹 다 갖다 붙이기 아주 좋은 주제죠. 예. 예.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주제를 억지로 쓰시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주제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죠.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나 어머님께서 주제를 한두 개씩 좀 던져줘 보시는 거예요. 애한테 읽어보라고. 책 주고. 그러니까 이 전형이 돈이 많이 든 전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전형과 관련된 굉장히 큰 오해가 이런 컨설턴트를 고용해가지고 돈을 왕창 주고 그렇게 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어머님들 어떠세요? 학원 비용 지금 온갖 학원들에서 비용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비용에 비하면은 제가 봤을 땐 그것도 큰 비용은 아니지만 두 번째로 실제로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주제를 정해줄 수는 없다고요. 웬만하면 주제를 정해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런 어떤 주제에 대한 관심사를 좀 가져봐라. 그리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동아리부터 해가지고 논문도 그렇고 한번 좀 네가 찾고 너 자신 한번 그런 쪽 주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로서 만들어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 부모님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컨설턴트가.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그런 주제를 한번 던져주셔가지고 그걸 해보도록 만드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 예.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들께서 그런 역할을 원래 하셔야 되고 그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전형은 그렇게 돈이 많은 전형이 또 돈이 들고 그런 전형이 사실은 아니에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 현대고 좋은 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게 좋은 점이에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애들한테 던져가지고 같이 하자고 하면 같이 하는 애가 무조건 두셋은 있어요. 그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아주 좋은 점이에요. 현대 같은 학교가 그러니까 일반고는 그런 주제 던져가지고 같이 하자 그러잖아요. 50명 중에 1명도 안 해요. 근데 현대고는 한단 말이에요. 두세 명이. 그럼 두세 명만 있으면 충분히 끌고 가는 건 가능해요. 무엇보다도 자율동아리 같은 거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동아리 만들 수 있다는 게 아주 강점이죠. 그러면서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네. 어차피 동아리니까 자율동아리도 여기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다. 네. 자, 논문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이 이제 논문이 되죠. 논문 같은 경우는 소논문 공모전이 있고 자율주제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RM 기록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종류의 설명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논문 주제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잘 써라. 예, 내용이 꼭 들어가지고 어떤 통찰력을 보여주는지를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그런 걸 이제 쓰지 말래요. 예, 학생부 지침이 바뀌어서요. 주제하고 인원하고 첨가 인원하고 기간만 쓸 수 있게 됐어요. 예, 그럼 엄청 큰일이 생겼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예. 예, 물론 기왕이면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으면 현대고 같은 학교들이 당연히 훨씬 더 강점이에요. 왜냐하면 현대고는 그런 걸 쓸 줄 알아요. 그리고 써달라 그러면 써주거든요. 근데 일반고는 어차피 안 썼어요. 옛날에도 어차피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 면에서는 일반고와 현대고 사이에 더 벌어질 수 있는 격차가 솔직히 좁혀진 건 맞지만 이 전형에서 정말 중요한 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종합전형의 본질은 물론 디테일, 그러니까 학생의 활동들의 디테일한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더 학생부에서 표현되면 훨씬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이 좀 제약되잖아요. 근데 하지만 진짜 본질은 뭐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 관심이 있잖아요. 예, 문제의식. 문제의식들이 학생부에서 이렇게 여러 활동들을 해서 파편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예, 이 학생들 각각의 항목들에서요. 그러니까 7번이 창조참 활동이고 8번이 교과학습 발달 사항입니다. 밑에 보면 세분명의 특기사항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창조참 활동, 교과학습 발달 사항, 독서 이런 데 파편적으로 펼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점점이 펼쳐져 있는 활동들이 사실은 선으로 있는 거거든요. 평가하는 사람은. 아, 이 활동, 이 활동, 이 활동, 이 활동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구나라고 서로 있는단 말이에요. 한 선으로. 그러다 그 선이 잘 연결돼가지고 애가 말이 되면 그때부터는 학생에 대한 어떤 평가에 있어가지고 수준도 올라가고 신뢰도도 같이 올라가는 건데 바로 그런 걸 해주는 게 일단은 핵심이에요. 본질은 그런 주제의식이 연결되는 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 전형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논문에서 제목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잘 정해가지고 제목을 잘 정해서 평가자들한테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동아리에서도 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동아리의 주제로서도요. 개발도상국에 대한 어떤 보건 개발 이걸 보여줬고 이 학생은 또 논문을 뭐 썼냐면은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을 통해서 본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 실태라는 걸 썼어요. 연결이 되죠. 왜냐면 사회적 약자, 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라는 면에서 연결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건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예.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합전형 같은 경우 너무 깊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게 좋은 학생인가 이 평가하는 사람들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예. 저도 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 종합전 평가자로서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엉뚱하고 이상한 관점을 가지고서 애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해요. 다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냐면 많은 학생들을 봤기 때문에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아 이런 게 주제가 되게 연결되는 게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게 좋은 모습이에요. 예,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에 이제 진로 활동에 넣었죠. 근데 이런 논문을 어디 넣을까는 약간 선택적이에요. 자율에 넣을 수도 있고 진로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대회를 통해 가지고 했던 활동이잖아요. 수상은 또 하나 제약사항이 수상을 이런 동아리나 아니면은 세분명의 특기사항 같은 데서 쓸 수 있었다는 게 예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상을 탔다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상 탔다는 것 자체는 앞에밖에 못 써요. 근데 이런 현대고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소논문 대회가 왜 좋냐면은 사실은 우리 상 다 가져갈 수 있나요? 네, 이런 종류의 상은 5% 받아요. 전체 인원에서 참가 인원은 5% 받습니다. 상이 20에서 5%까지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정시대 종류의 상은 5%, 20%까지 주도록 돼 있어요. 예. 근데 나머지 상들은 5%까지가 보통 일반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 주는 건 상관없는데 무조건 정시대에 한해서는 20%는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시대조차도 20%면 몇 등급이에요? 내신 등급으로 따진다 그러면 몇 등급이죠? 예, 한 3등급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정시대회에서도 그 5% 안쪽에 들어가는 애들한테 주는 제일 좋은 상 있죠? 우수상, 최우상. 그거 아니면 솔직히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런 상, 그나마 20% 안에 들어가는 상은 좀 더 받기 쉽지만 웬만하면 지금 현대고에서는 사실은 3등급 안쪽에 들어가면은 웬만하면 그냥 연구대부터 쓴단 말이에요. 서울대까지 못 써도.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애 맞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기 쉽지 않고 더욱이 5% 주는 상은 더 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회라는 걸 상이라는 관점에서 자꾸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상을 탔다? 그거보다는 그 대회를 어떻게 기록할 거냐예요. 근데 기록이 자꾸 제한되니까 상을 받아도 웬만한 거 대회를 나가서 내가 좋은 퍼포먼스 보였어도 상을 못 받으면 어차피 기록이 안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상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일반고 같은 경우는 얘가 관리받는 애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관리받는 애니까 상이 다 몰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 현대고에서는 그렇지는 않은데 상이 좀 더 일반고보다 분산되는 편이고 근데 그렇긴 한데 어차피 상을 받는 애는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애들은 어차피 상을 못 받아요. 잘하는 애조차도.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중경의 시선을 지원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자녀분들은 상이 어차피 없을 거예요. 네, 상이 없어요. 근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 선의 애들 아니면 막 서영고선 그러니까 뭐 서성한선 쓰는 애들 상 없는 상태에도 어차피 도전해야 돼요. 트라이는 어차피 상 없는 상태에서 트라이하는데 그러니까 대회 고를 때도 이런 식의 기록이 남는 걸 선택적으로 골라서 하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웬만한 대회보다. 네, 그게 편해요. 대회를 다 나가려고 하면은 학생도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차라리 논문이든 네? 아니면 무슨 독후감 대회든 그런 건 뭐가 남죠? 결과물이 남잖아요. 그리고 그건 또 내용이 있고 제목이 있고 그리고 그걸 어디 써줄 수 있죠?
세특이나 이런 진로 활동이나 어딘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잘 했다고. 네, 상은 못 받았어도 그런 걸 하셔야 돼요. 그런 걸 선택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네. 즉, 뭘 해야 되냐? 기록물 남는 거. 글 같은 걸 쓸 수 있고, 네, 바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 딴 설명회 가셔가지고 어차피 상 목록은 받으셨잖아요. 그죠? 딴 설명회 가셔서. 그럼 그거 한번 보세요. 예. 그러면은 딱 봐도 기록이 남는 느낌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서울시 공모전 이런 거. 예, 서울시 창의성 공모전이나 소논문이나 아니면 과학탐구 토론대회나 이런 거 있잖아요. 과학탐구 토론대회는 대회 성격 들어보셨어요? 어떤 대회 성격인지? 그러니까 그런 설명회들이 문제가 그런 거예요. 대회 성격을 몰라. 이거는 대회 성격이 어떤 거냐면 과학탐구 토론대회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예, 교육청 단위까지 올라가서 사실 전국대회까지 가는 대회거든요, 원래는. 근데 어차피 전국대회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국대회 가봐야 뭐예요. 안 적히는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안 적혀요. 전국대회 가는 건. 예, 상을 받을 거면 여기서 받는 게 중요한 거고 학교에서 받는 게 중요한 거고 중요한 거는 기록되는 게 더 중요해요. 상을 못 받았더라도. 그냥 상 받았다 띡 적히는 것보다는 과학탐구 토론에서 어떤 퍼포먼스 보여줬는가를 쓰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런 것들은 세특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학교 가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얘기할 거면. 학교 가가지고 만나시면은, 학 선생님들 만나시면은, 혹시 운영위원 이런 거 들어가시는 분 있어요? 자녀분들. 이렇게 나중에 아마 운영위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가면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운영위원 하시게 되면. 애들 그런 퍼포먼스 내용 좀 적어달라고. 세특이나, 아니면 진로나 이런데. 그러니까 논문이 하도 나쁜 것에 온상처럼 돼버려가지고 제목밖에 못 적는데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에서 쓰셔야죠. 동아리든 아니면 그런 대회의 내용. 과학탐구 토론대회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주제가 내려와요. 전국 단위로. 그러면은 그 전국 단위 주제를 가지고서 애가 연구해가지고 PPT 발표나 그리고 보고서나 이런 거 써요. 그러면은 그 보고서 내용 이런 거는 상을 못 탔어도 세특에 써주려면 써줄 수 있어요. 이제 바로 그런 식의 기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남겨가지고 잘 쓰시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은 주제 잘 정하시고요. 자, 진로활동, 그러니까 이런 진로활동 안에다가 이렇게 논문을 어떻게 썼다는 식으로 이제 예전에는 썼던 거예요. 이제 지금은 제목밖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쉬운 점인데, 그래도 제목이 들어간다는 거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다.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러면 주제는 어떤 식으로 잡는 게 좋냐? 주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게 좋잖아요. 테드나 K무크 같은 거 제일 좋아요. K무크는 K무크라고 인터넷 그냥 검색해 보세요. 저기에요. 대학교들이 일반인들도 들을 수 있는 수준의 강의를 오픈한 거예요. 그걸 좀 들으시면 주제가 잡혀요. 그리고 학생이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그냥 인터넷에 네이버에 전문 정보 있어요. 전문 정보. 네이버 전문 정보가 국내 논문들 있죠. 다 검색할 수 있어요. 특히나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이런 거 검색할 수 있거든요. 석사 논문이 좋아요. 석사 논문이 왜 좋냐? 아직은 어설픈 애들이잖아요. 그죠? 석사 애들은. 저도 이제 석사까지 했습니다만. 그만큼 어설픕니다. 저도 아직. 근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걸 해요. 당연히. 쉬운 걸 하고 그거 검색해가지고 키워드만 넣어서 검색해보시면 돼요. 논문을 다 해야지 검색이 되는 게 아니고 애가 관심 있는 키워드 몇 개만 입력해보면은 논문이 검색도 나옵니다. 근데 국내에 석사 하려고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주제들은 다 누군가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 눌러보면 뭐까지 볼 수 있냐면 초록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록 읽어보면은 이런 걸로 애들이 논문 비스무리하게 뭔 짓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그거 땡겨갖고 쓰면 됩니다. 그걸 땡겨 쓰면 돼요. 주제 잡는 거는. 예. 다들 뭘 해야 될지 되게 감을 못 잡는데 그런 거 갖고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거죠. 비영리단체가 컬러부터 배울 수 있는 거. 마케팅이에요. 네. 마케팅에 대한 논문이었는데 간단하게 쓴 거죠. 자유평등 한 몇 명 안 돼요, 이거는. 근데 몇 명 안 되게 썼지만 결과는 되게 나쁘진 않았는데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간단한, 이런 탐구 보고서, 이런 것들 기록을 통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런 형태를 이렇게 예쁘게 잘 갖춰가지고 출품했을 때 상대적으로 결과도 좋고 이렇게 결론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기록해 주시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지금 기록하기가 편리하죠. 자, 그리고 이제 서울시 창의력 공모전도 주제 출품 형태 다 다양하고 공연, 작품, 문화 콘텐츠, 뭐 발명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든 다 내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당연히 이 내용은 관련 분야 선생님이 학생이 이런 어떤 결과물을 스스로 만들어봤다라고 써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 2학년 때는 기업의 운영, 기업 윤리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똑같은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어요. 또는 아니면 유전자 문제, 유전자 변형 조작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또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약간 이 주제를 조금 더 연결시킬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학생의 관심사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좀 더 연결되면 그림이 좀 더 잘 그려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런 특별한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주제를 쓰면서 보여주는 건 좋은 모습이에요. 기왕이면 이런 활동에 대해서 좀 더 보고서 형태로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고 그 내용이 좀 더 드러나줬으면 좀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못 쓰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런 주제를 뚜렷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건 아주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 봉사 같은 경우도 북한 이탈 중이죠. 새터미죠. 그쪽으로 봉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봉사해서 주제를 맞춰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쭉 드리는 것들이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이것조차 아니에요. 그냥 좋은 예들을 하나하나 다 그냥 다 보여드리고 이 중에 선택적으로 하시라는 거지 이걸 싹 다 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런 설명회를 해보면 어머님들께서 그걸 다 하라고? 어떻게 다 해? 이렇게 반응하시는데 다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세특입니다. 그러니까 쭉 보여드리면서 첫 번째 이제 4번 4번이 수상이고 5번이 이제 자격증 인증인데요. 자격증 인증은 어차피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순서를 말씀드리면 4번이 수상이고 5번이 자격증 인증인데 자격증 인증은 문과에서만 유일하게 경영경제 관련 테스트하고 테스트 있어요. 그걸 인증시험, 능력검정시험 있고 그리고 국어 2개 있어요. 그거 빼고는 아예 이과에서는 물론 아예 할 게 없고 문과에서 그나마 조금 과 관련성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는 걸로 그런 거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냥 시간 많이 드니까 에너지가 되게 많이 뺏겨요. 그리고 이거 성인 대상 진짜 국가공인 자격증이에요. 따기 힘들어요. 급수하고 점수하고 이런 거 다 막 기록되는데 기록돼봐야 애가 되게 못하는구나를 보여줄 수 있어요. 감탄.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럴 거면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 어차피 대부분 공란으로 비워지고 학교에서 하는 인증도 어차피 못 적잖아요. 그러니까 극한 어차피 버리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창의적체험활동인데 아까 창의적체험활동은 핵심은 동아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에서 뭘 넣을 수 있으면 넣는 거고요. 그런 논문 같은 거 써봤는데 애가 상을 못 탔지만 얘가 이런 논문 썼다. 이런 거 뒤로 넣어주셔서 연결해주고 그러면서 다음으로 넘어오는 게 얘죠. 8번 교과학습 발달 사항의 세부능 및 특기 사항이에요. 세부능 및 특기 사항은 어차피 선생님들이 각각의 교과 담당 선생님 써주는 거고 500자를 써주게 돼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대부분 수행을 쓰도록 돼 있어요. 원래 목적은 교과 과정을 이수하는 것과 수행을 중심으로 쓰라고 돼 있습니다. 딴 것도 쓸 수 있어요. 물론 학생이 그냥 나는 이런 주제 되게 좋아해가지고 영어책 내가 읽고서 서평 써봤어요. 이런 거 선생님한테 그냥 띡 던져주면 그거 써주면 안 되는 거냐? 써도 돼요. 선생님의 재량이 상당히 큰 항목인 건 맞아요. 이 부분은. 자, 근데 우리 현대권은 좋은 게 일단 수행이 주제 탐구 형태의 수행이 많이 있다는 게 강점이에요. 상대적으로 수행이 학생들한테 이런 걸 시킨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의 주제를 잡고 조별 연구를 진행해서 같이 탐구하고 그럼 어떻죠? 이런 조별 연구 물론 시대나 어느 정도 주제가 제한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예요. 옛날 제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제도를 가지고서 한번 우리 논의를 해보자. 예를 들어 한국사다. 그래서 이런 청명리 제도를 가지고 한다. 이건 한국사는 아니지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탐구 주제 잡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현대적인 주제도 끌고 오고 싶으면 비교하면 되잖아, 얘처럼.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회 문제나 아니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것도 보여주기 되게 좋아요. 이런 식의 발표식의 수행평가가. 근데 현대고 같은 이런 자사고 좋은 점이 상대적으로 수행평가를 이런 걸 많이 해요. 안 그러면 애들한테 뭐 시키냐면 그냥 시험 봐요. 쪽지 시험 비슷하게 이런 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엄청 게으른 거예요, 사실. 수행을 그따위로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학교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라고 이런 전형을 하는 건데, 고등학교가. 근데 고등학교가 한다는 짓이 수행을 시험을 한 번 더 봐. 엉망진창이죠. 현대고는 그러진 않아요. 그런 것도 아주 현대고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에요.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탐구 토론대회 이런 것들 하고 토론대회, 독서 토론대회 다 있습니다. 인문 논술대회 이런 것들 내용 쓰잖아요. 예, 그런 내용도 이 세특에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여간 내 관심사를 보여주는 게 일단 핵심이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수행과제 할 때도 발표 형태 수행과제면은 거기서도 어떻게든 내 주제, 내 관심을 보여준다. 자, 그리고 독서를 쓰는데 독서는 양이 많아야 되냐 뭐냐 그냥 다 그런 걸 잊어버리세요. 뭘 읽는 거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학생이 어떤 탐구들을 해봤죠? 근데 제대로 탐구했다면 뭐가 필요하죠? 레퍼런스가 필요하잖아요. 참고가 필요하죠?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독서는. 물론 다양하게 읽는 거 필요해요. 다른 책들도 읽어야죠. 뭐 과학, 문학 읽는데 그 와중에 레퍼런스가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애 활동이 신뢰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자, 그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독서도 내용은 못 써요. 지금은 제목하고 그 저자만 쓰래요. 예. 그러니까 왜 읽었다 이런 거 설명은 어차피 못 합니다. 책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넣으시는 건 맞아요. 상대적으로 그 어떤 형태의 조사를 해봐도 예. 소위 말하는 갑자기 표현 생각이 안 나는데 추적 연구 조사를 해봐도 분명히 종합전형 합격생들이 다른 전형 합격생들에 비해서 독서가 훨씬 많아요. 예. 독서는 분명히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학생이 책을 좀 읽은 게 없는 학생을 사실 뽑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안 좋다고요. 근데 그건 맞는데 그러면 책 구성을 어떻게 하냐 그게 문제죠. 그러면 바로 그런 걸 그거 탐구하면서 했던 책들을 넣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웬만한 좋은 책에 대한 구성은 그 외 나머지 책들은 적당히 쉬운 책, 애가 읽을 수 있는 책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에 대한 구성은 거기서 갖춰지면 됩니다. 예. 그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단 기왕이면 활동을 통해 가지고 활동을 잘 하고 그걸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일단 드렸어요. 웬만하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다 말 듣고 학생이 써달라는 대로 다 써주고 잘 안 그러세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내용을 아주 좋게 가져가기는 생각보다 아주 쉽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활동을 한 걸 기록해 주는 건 다 하거든요. 그 정도는 선생님들은 다 합니다. 그걸 아주 잘 써주고 내용을 디테일하게 써줘가지고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만드는 거는 선생님들이 거기까지는 잘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적어도 활동을 뭐 했다, 주제가 뭐였다 정도는 써줘요. 그러면 핵심은 그걸 서로 연결해 주는 거죠. 자, 참고도서 2학년 같은 경우 GMO, 신데렐라 컴플렉스, 외노자 혐오 표현 이런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관련 책은 사실 없어요. 이건 좀 아쉬운 지점이에요. 원래 그런 책들을 조사해서 넣는 게 핵심인데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 건 참 아쉽죠. 예. 보완해야 될 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들은 예, 그런 것들이 예,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학생부 기절 변화가 이겁니다. 디테일하면 기록 옛날보다 좀 어려워졌어요. 저는 항상 디테일한 기록을 하도록 지도를 하는데 뭐 바뀌었으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핵심은 그러니까 이 전형의 본질은 관심 주제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예. 학생이 관심 있는 주제들이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걔들을 연결시킬 수 있게 배치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주시면 본질은 잘 갖춘 거다. 예.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주제를 못 정해준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답성문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합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죠. 네. 저는 좀 다른 점이 제가 보건정책 학생 자소서를 같이 쓰잖아요.
저는 무슨 얘기를 넣어주냐면 이런 논문이 있어요. 어떤 논문이 있냐면 지금 저기 뭐 수단이나 이런 아프리카 지역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수전을 개발을 해가지고 물을 상대적으로 마을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제 물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원래 옛날 아프리카에서는 먹는 물 들어 2, 3km 가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다 그렇게 삽니다, 아프리카에서. 근데 수전을 개발해가지고 공사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제 물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불러온 변화가 단순하게 편리함이 아니에요. 편리함, 그냥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진짜 아주 큰 변화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물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겠어요? 여성들 아니면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망률이 되게 많이 내려갔어요. 왜냐면 그 2, 3km 넘는 길을 가다가 중간에서 습격당해가지고 뭐 성폭행에 폭행, 살해 이런 거 굉장히 심하게 당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세히 그런 얘기를 넣어요. 보건정책. 보건정책 같은 것들 학생이 그 보건정책이 단순하게 그 사람들의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들 덜 아프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런 정책을 제대로 썼을 때 사실 뭐가 바뀌냐, 이 사람들의 삶의 질, 그리고 이 사람의 안전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소서에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를 저는 정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컨설턴트라고 다른 점이, 저는 바로 이런 주제를 학생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방금 그 얘기 되게 괜찮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그 얘기를 몇 명한테 썼을까요? 그냥 한 명이에요, 저는. 예, 그런 얘기를 다 발굴해가지고 애들마다 자소도 다 다르게 써주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도하실 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일단 저희가 이런 사전 플랜에 대한 어떤 수입 상담 같은 것들을 해드려요. 저희 현대고 학생들 위해서. 저희 최대 고객이잖아요. 예, 그래서 학생 관심 주제 고려해가지고 일대일 상담해드리고, 뭐 논문 주제라든가 교내 수행, 이런 것들에 대한 도서 선택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원래 저는 이런 걸 해요. 일대일 맞춤식으로 해가지고 1년에 3번 만나서 바로 제가 방금 기초 상담으로 해드린다고 말씀드린 것들을 학기별로 관리해드리는 일을 합니다. 책도 골라드리고, 주제도 정해주고, 뭐 어떤 활동 해야 된다는 거 얘기해주고, 어떤 식으로 어떤 요령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논문을 아예 단독으로 지도도 또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종합전형 관련된 거 다 해드립니다. 관심 있으시면 저희 학원에 연락 주시면 되겠죠. 자,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 가서 들어보시긴 어려운 얘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오시면은 저희 학원 학생들 대상으로는 당연히 계속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학원에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실장께서